최종적인 목표는 28년까지 100개국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박재경입니다. 최근에 이제 HK 이노엔 기업 커버리지 게시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 좀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K 이노엔은 CJ 제일제당의 제약산업 부분이 이제 2014년에 CJ 헬스케어로 물적 분할을 하면서 설립이 된 회사입니다. 이후에 2018년에 이제 CJ 헬스케어는 한국콜마 그룹에 좀 편입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사명이 지금 현재 HK 이노엔으로 변경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노엔의 사업부는 저희가 크게 두 가지인데, 이제 전문의약품, 그리고 이제 식품과 좀 뷰티 쪽 화장품을 포함하는 HBMB 사업부, 이렇게 두 가지가 메인 사업부라고 보시면 되고, 2분기 기준으로 이제 매출 구성은 ETC 사업부가 90%, 이제 HBMB 사업부가 한 약 9.5% 정도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TC 사업부에서의 이제 대표 품목은 2019년에 출시한 국산 30호 신약 K캡입니다. 그래서 K캡은 이제 P캡이라는 조금 새로운 기전의 위식도 역류질환 신약이고요. 2019년 3월에 이제 국내에 런칭을 했는데 21년 원의 처방액을 이제 국내에서 1,000억 원 정도 기록한 블록버스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HBMB 사업부에서의 이제 대표 제품은 숙취해소 음료 컨디션, 그리고 헛개수,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HK 이노엔의 많은 부분을, 이제 투자 아이디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K캡인데요. 이제 K캡 관련해서 이제 기대되는 이유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이 P캡 제재 자체가 아직 국내에서는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K캡은 이제 P캡이라는 계열의 위식도 역류질환 신약인데, 이미 사실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자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우선 P캡 제재의 국내 시장에서의 성장 여력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K캡 자체가 다른 이제 소확성 계약 용제들 대비해서 장점이 좀 뚜렷하고, 그리고 관련한 이제 글로벌 시장 진출이 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P캡 제재는 기전은 저희가 이제 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억제제라고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양성자 펌프, 저희가 위장에 있는 양성자 펌프에 칼륨 결합 부위에 이제 결합을 해서 이런 교환 과정을 방해해서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기전으로 작용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러한 위식도 역류질환에서 가장 많이 쓰여왔던 치료제가 이제 넥시움이라는 유명한 제품을 이제 이런 제품이 포함된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PPI 제제인데, 이런 기존 제제 대비해서 위산에 의한 활성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약효가 조금 빨리 발현되고, 또 이제 위산에 의한 활성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또 식사에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어 복용이 편리하다, 이런 두 가지를 이제 메인 장점으로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P캡 제제의 강점을 보여준 약물은 다케다의 다케캡이라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다케캡은 2015년에 좀 일본에 출시됐고요. 1년차 매출 700만 달러, 2년차에 3천만 달러, 21년에 8천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현재 일본 소화성 계약용제 시장의 33%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약물입니다. 관련한 이제 이런 P캡 제제의 장점을 다케캡의 임상 결과에서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다케캡은 다수의 PPI들과 좀 대조 임상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란소프라졸과 진행했던 이제 임상 결과에 따르면 이제 복용 1일차의 평균 이제 pH가 저희가 산도라고 보면 되는데, 산도가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 란소프라졸 대비해서 이제 높은 거를 보였고, 이제 pH가 높다는 건 저희가 산성이 아니라 좀 염기성에 가깝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이제 위장 내 산도가 훨씬 이제 낮은 걸 볼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이런 pH 4 레벨에 도달하는 시간도 2.5에서 4시간으로 상당히 짧은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제가 이제 아직 시작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P캡 제제가 국내에서 굉장히 빠르게 좀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한 데는 조금 반사 이익이 있었습니다. 2019년 9월에 이제 잔탁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약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이 좀 검출됐다는 서한이
이제 FDA EMA에서 좀 발표가 됐었고, 관련해서 이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지금은 처방이 아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이런 잔탁이 포함된 이런 히스타민 제제 점유율이 기존 33%에서 이제 15%로 즉각 하락했고, 이 부분이 이제 PPI와 P캡 제제의 반사 이익으로 좀 작용을 해서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성장성이 여전하다고 보고 있는 거는 일본 시장이 이제 근거가 될 것 같고요. 다케캡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빠르게 성장을 했고 현재 33%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소화성 궤양용제 중에서 이제 P캡 제제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빠르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11.8%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이제 점유율 확대 여력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K캡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경쟁 위장약들 대비해서 이제 장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P캡 제제이기 때문에 기존 PPI 제제 대비해서 강점을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경쟁 P캡 제제 대비해서도 조금 강점이 있는데, 우선은 효과가 조금 빠릅니다. 그래서 다케캡이 이제 복용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후에 위장 내 pH가 미산성 수준에 도달하는 것에 비해서 K캡은 복용 한 1시간 이내에 미산성 수준에 도달하는 결과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조금 제형 용량을 통해서 차별화를 위한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올해 5월에는 이제 국내에서 50ml 구강둥해정을 좀 출시를 했고, 또 7월에는 기존에 이제 좀 급성 증상에 쓰는 게 아닌 유지요법을 위한 25ml 정제도 좀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적응증에서도 조금 차별화가 있는데, 좀 비밀환성 위식도 역류질환 적응증을 현재 K캡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밀환성과 비밀환성의 차이는, 밀환성은 이제 내시경 검사에서 저희가 식도 점막 손상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좀 내시경 검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뭐 전형적인 역류 증상의 70%에서는 이러한 손상이 또 관찰되지 않고요. 근데 이제 비밀환성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손상이 내시경 검사에서 확인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처방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강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K캡 관련한 이제 글로벌 진출도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제 중국 출시가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K캡은 이제 파트너사인 러신 제약을 통해서 타이신짠이라는 제품명으로 지금 올해 5월부터 중국에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의 소화성 궤양제 시장은 지금 현재 4조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국내가 지금 1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조 정도 추정되고 있고, 현재는 아직은 지금 5월에 중국 판매를 시작하긴 했지만 약가 등재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비급여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23년 이제 상반기 중으로 보험약가 책정 후에 급여 시장에 좀 진출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이제 다케다의 다케캡이 이미 중국에 이제 조금 선제적으로 진출을 했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보신티라는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고, 이런 보신티의 사례에서도 이제 20년 5월에 중국 출시 이후에 이제 그 급여가 없었을 때는 사실 좀 부진한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21년에 보험약가 책정 이후에 조금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는 거를 저희가 이 보신티의 사례에서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3년 보험약가 적용 이후에 조금 본격적으로 매출 발생할 걸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러신사는 K캡 출시 2년 차인 23년 매출액을 2천억 원, 그리고 6년 차를 6천억 원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좀 상당히 높은 목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23년 보험약가 적용 이후에 좀 계획대로 중국 진출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열티를 수령하게 될 텐데, 이런 로열티 수령을 통해서 좀 K캡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도 지금 진출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파트너사는 이제 세벨라라는 회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4월 미국 임상 1상을 완료를 했고요. 10월에 이제 위식도 역류질환 대상 임상 3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 종료 시점은 저희가 24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25년 중으로 또 미국 시장에도 좀 출시가 가능한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다켓캡이 선제적으로 조금 진출해서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의 승인을 아직 받지는 못했고 우선은 이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제균요법 적응증으로 FDA 승인을 먼저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그 다켓캡이 어떻게 진출하는지 그리고 매출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통해서 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돼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미국 외에도 지금 몽골 판매를 이제 시작을 했고 그 외에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등 다양한 국가에서 이제 현지 파트너사들과 함께 허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28년까지 100개국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KK뿐 아니라 그 외에 이제 전체 제품군들도 조금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 22년 6월부터 오송의 수액 신공장을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기존의 대소공장 5천만 백 캐파의 대소공장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오송 수액 신공장 약 5,500만 백 캐파의 이제 신공장이 더해져서 연간 1억 500만 백 캐파를 보유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국내에서 이제 수액제 관련한 1위 기업은 JW 생명과학인데 JW 생명과학에 이은 한 두 번째 규모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이 대소공장에서 조금 고수익 품목인 영양수액을 생산할 계획이고 이제 수액은 크게 저희가 기초수액과 영양수액이 있는데 사실 좀 고마진 부분은 이런 영양수액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을 이제 고수익 품목을 대소공장에 생산하고 점차 이런 비중을 늘리는 게 이제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가동률은 이제 50% 중반인데 전체 기준으로 했을 때 23년에는 60% 중반으로 이를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MSD에서 도입한 국내 백신 6종을 지금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다실, 조스타박스 이런 제품들이 대표적으로 해당이 되는데 자체 제품이 아닌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 수익성은 낮지만 이제 외형 성장에 좀 기여를 할 수 있고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가 가능하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19년에 매출에 500억 원을 달성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거리두기로 20년, 21년에 좀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부터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월 50억 원 수준의 매출을 다시 이제 회복을 하고 있고 올해 4분기가 좀 성수기가 돼서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22년 매출액은 585억 원, 이제 그 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포함한 HBNB 사업부는 897억 원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은 이제 전년 대비 10% 정도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일단 3분기 실적은 매출액 2천억 원에 영업이익 190억 원 정도 기록을 하면서 컨센서스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관련해서는 이제 투자 의견 바의 목표 주가 45,000원으로 이제 제가 커버리지를 이번에 게시를 했고요. 밸류에이션 방법은 제가 이제 PER 밸류에이션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3년 예상 주당 순이익에 이제 유사 기업의 3개월 평균 12months forward PER 멀티플은 23배를 이제 적용을 했고요. 이제 보통 제약 기업들은 저희가 EV, EBITDA 밸류에이션을 많이 사용하는데 조금 피어들 대비해서 이자 비용이 이제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PER 밸류에이션 적용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년부터 지금 현재 사실 HK 이노에는 조금 대형 제약사들 대비해서 멀티플이 저렴한 상황입니다. 근데 23년부터 좀 본격화될 중국 KK 로열티 그리고 미국 KK 민상 3상 뭐 수익성 개선 등을 통해서 조금 리레이팅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HK 이노엔 커버리지 게시하면서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